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찍는데요. 제 채널이 댓글이 가뭄에 콩나듯이 이제 달리는데 어저께인가 분당에 있는 야탁고등학교와 태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좀 살펴봐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고 고등학교가 확정이 됐겠지만 그래도 3년 동안 다닐 학교에 교육과정을 좀 알고 3년 동안 시간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야탁고등학교가 보이는데 교육과정만 관심 있으니까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 교육계획 탭에 교육과정으로 가시면 이제 교육과정 편집표가 두 개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공동교육과정 추가되어 있는 부분은 구양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가면 이렇게 뭐 생명과학 실험이니 고급화학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 수업 외 시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뭐 클러스터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과목들이 추가가 되었다. 이런 거 하면 좋긴 하죠. 생기부에 기록될 게 많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뭐 부가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생략을 하고 이제 정규 과정의 수업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신양식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미리 이제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학년부터 좀 볼게요. 이제 야탁고등학교 1학년에서 보면 뭐 특이한 점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먼저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1학년은 선택 과목이 없어요. 다 학교에서 지정된 과목만 이제 수업을 듣게 됩니다. 1학년 1학기 때 국어 4학점짜리고요. 1학기, 2학기 둘 다 동일한 과목으로 되는 1년 과정이고 일주일에 4시간 수업하는 거죠. 수학도 한 학기, 1학기, 2학기 4시간씩, 영어도 마찬가지, 한국사는 일주일에 3시간씩. 요건 뭐 다른 학교랑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과목인데 야탁고등학교는 여기 4학점짜리로 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4시간, 통합사회도 4시간, 통합과학도 4시간. 태원고등학교를 미리 봤을 때 일주일에 3시간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점수가 좀 다르다라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과학탐구 실험 1시간, 체육 2시간, 음악미술 이렇게 합쳐서 이제 3시간이라고 되는데 여기에는 숫자 3이 괄호가 쳐져 있지 않죠. 이거는 이제 두 개의 과목을 다 배운다는 건데 쉽게 말을 해서 1학년 1학기 때 음악을 배우면 2학기 때 미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1학기 때 미술을 배우면 2학기 때는 음악을 선택해서 배운다. 그래서 1년 동안 두 과목을 일주일에 3시간씩 해서 이제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1학년에서는 선택 과목이 없어요. 이렇게 1년을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2학년으로 이제 진급이 되겠죠. 2학년도 이제 보겠습니다. 2학년에서 이제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문학 4학점. 그런데 이제 문학이 이제 괄호가 쳐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문학도 한 학기 과목이라는 거예요. 2학년 1학기에만 배우고 2학기 때는 독서. 수학원은 1학기 때 4학점. 수학2는 2학기 때 4학점. 영어 1 4학점, 영어 2 4학점. 이것도 일반 고등학교 거의 동일할 겁니다. 그다음 운동과 건강. 요거는 뭐 쉽게 말해서 체육 과목이죠. 체육 과목이 일주일에 2시간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도 뭐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점이 나는 게 없거든요. 엄청 무난해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탐구 과목부터 좀 볼게요. 여기 세계 지리부터 윤리와 사상까지는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이죠. 5개의 과목이 있고 물화생지, 과학탐구 과목이죠. 여기에서 이제 3과목을 선택하면 일주일에 3시간짜리 수업이다. 3학점짜리 수업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음악 연주, 미술 감상과 비평이 있는데 음악, 미술 요 둘 중에 하나를 나는 음악 하고 싶으면 음악 연주, 미술 하고 싶으면 미술 감상과 비평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거고, 외국어도 엄청 심플하죠. 어느 학교는 이게 뭐 한문이 껴들 수도 있고 뭐 스페인어가 껴들 수도 있긴 하는데, 요 야타고등학교는 중국어와 일본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여기에 있는 위쪽에 있는 요 부분이 조금 야타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이 좀 유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여기 수학 과목 확률과 통계랑 3학년에서 미적분, 기하, 요 수학 선택 과목이 조금 문과 학생과 이과 계열 학생하고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제가 만약 이과 계열 이공계 쪽으로 진학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 확률과 통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뭐 서울대나 연고대 아니면은 많은 대학교의 많은 이공계 학과에서 정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능 과목에서도 확률과 통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내신으로 뭐 학생부 종합교과 뭐 이런 식으로 내신 수시로 가는 경우에도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과를 쓴다라고 하면, 이공계 학생, 그 이공계 쪽의 학과들은 확률과 통계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이공계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요 2학년 때 확률과 통계가 있는 게 좋을지 나쁠지는 뭐 본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나는 이공계 쪽으로 갈 건데 2학년 때 수학 1과 수학 2를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서 미적분 하나만 하거나 기하를 선택을 하고 평소에 수학 1, 수학 2를 계속 공부를 해서 수능 준비를 할 거야 하는 학생이라면, 뭐 이렇게 여기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 안 하고 수학 공부를 좀 약간 2학년 때 수월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3학년 때 미적분, 기하 뭐 이런 걸 둘 다 맛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수학 공부 양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은 반대로 기하가, 미적분은 수학 1, 수 2를 배운 다음에 배워야 되는 과목이니까 미적분은 3학년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기하 과목은 2학년 때 내려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기하 과목이 2학년 때 있으면 수학 1, 수 2를 한 다음에 기하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수능 볼 때 기하를 선택할지 미적분을 선택할지 3학년 때 이제 좀 수월하게 수학 공부를 양을 줄이면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공계 계열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률과 통계는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과목이라고 말을 하면 좀 약간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반영을 안 하는 학교가 많으니까. 그래서 2학년 때 이 확률과 통계가 있는 게 이공계 계열인 학생이 좋을지 아니면 문과 계열 학생한테 도움이 될지는 본인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할 때 요 부분을 택 1을 할 때 좀 약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요 야타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2학년 때 이제 수능과 연계된 부분이 이렇게 탐구도 있긴 하지만, 탐구는 엄청 무난하게 짜여 있는 거고, 확률과 통계가 2학년 때 있는 거. 어떤 학교는 기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2학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3학년 볼게요. 3학년은 뭐 공통 과목이 따로 없죠. 스포츠 생활, 체육 과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타고등학교도 어쨌든 2학년, 3학년 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요 체육 과목을 이제 보게 된다 그러면 1, 2 되어 있는데 1학기 때 체육이 1시간이고 2학기 때 2시간이에요. 요것만 봐서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3학년 2학기 때는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대학 입시도 이제 수시, 내신 다 썼을 거니까 좀 체육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심화 국어, 심화 수학, 심화 영어 요거는 뭐 크게 뭐 절대평가인 거고요. 별표 같은 경우가 성취도로 A, B, C로만 평가하는 과목이니까 학생들이 선택해서 공부할 때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과목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준비해도 되는 과목이니까 이렇게 같이 묶어 놓은 것 같고요. 체육이 1시간, 2시간이었잖아요. 1학기, 2학기. 여기서 이제 2시간, 1시간 이렇게 시간 시수를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이 수능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이 두 과목은 수능에서 언어 파트에서 선택 과목이에요.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수능 과목에서 꼭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2학년 때 내려와 있지 않고 3학년 때 와 있는 것도 뭐 이런 학교도 많긴 하지만 요게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꼭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요 택 4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약간의 이제 묶여 있는 부분이긴 하죠. 택 4이긴 하지만 요 둘 중에 하나는 꼭 선택해야 돼. 뭐 이런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미적분하고 기하, 이공계 계열. 문과 친구들은 여기 확률과 통계로만도 수능을 볼 수 있지만 이과 계열,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하겠다라는 친구는 수능 볼 때 미적분 또는 기하를 꼭 봐야 되거든요. 확률과 통계를 보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최저나 수능을 봤을 때 이공계 학과를 진학하고자 한다 그러면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로 수능을 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적분하고 기하 둘 중에 하나는 꼭 둘 다 선택해도 되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꼭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둘 중에 하나 묶여져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뭐 이렇게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여기 이제 수학과제 탐구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생기부 이제 교과서 혜택 쓰거나 아니면 수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세특을 기록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학과제 탐구 들어간 거는 약간 보고서 같은 경우를 좀 약간 자유롭게 적힐 수 있는 일정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는 과목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구 부분하고 과탐 부분이 이제 묶여져 있고 택 2 여기 둘 다 3학점짜리 수업인 거고요. 사탐 과목은 이제 상대평가로 등급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별표되어 있는 부분은 절대평가로 A, B, C 성취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취도 절대평가인 과목이 선생님들도 더 쉽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시고 가볍게 이제 뭔가 시험이나 지필 수행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신 뭐 이런 거를 신경을 덜 쓰게 되긴 하죠. 뭐 그런데 이제 수능하고 생각하면 약간 별개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택 2 하시면 되고요. 아마 내년도 그냥 올해 이제 수능이 되겠죠.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투 과목이 아니어도 이제 대학교 지원이 가능하게 합격이 가능하게 이제 약간 틀이 좀 바뀌었거든요. 가산점은 있긴 하지만 뭐 1, 2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2, 2를 선택한다거나 하면은 가산점이 있긴 한데 가산점 이런 것보다 나는 1, 1을 선택해서 다 만점을 맞을 거야.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한 것 같아. 하는 친구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 과목 선택을 안 하는 친구들이 이제 뭐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투 과목보다는 이제 원 과목에 몰릴 가능성이 있고, 이제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뭐 이렇게 밑에까지 뚫어놔 주신다 그러면 이제 꼭 투 과목을 선택 안 하고 원만 필요한 친구들이 나머지 과목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사탐하고 과탐으로만 묶여져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지리, 뭐 생활과 과학, 여기 사회문제 탐구죠.
과학까지 연구, 탐구나 연구 과목이 아까 세특 쓰기에 이제 좀 약간 수월한 과목이니까 이런 걸 좀 약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행지리나 생활과 과학도 그냥 상식선에서 듣는 과목이고 일주일에 1시간 과목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세특을 위해서 따로 이제 묶어놓은 것 같아요. 탐구 과목, 연구 과목은 사회나 과탐 이제 세특을 위해서 준비한 과목 같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행지리나 생활과학을 해서 좀 약간 쉬어가는 과목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중국 문화, 일본 문화에서 외국어 계열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이제 고스란히 넘어온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학, 논술, 보건. 여기서 이제 논리학이나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학교 차원에서 아마 준비를 해 주시려고 이런 과목도 넣으신 것 같아요. 요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넣고, 뭐 패스페일이니까 이거 성적이 뭐 어느 일정 부분이면 통과 이런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민주시민과 통일시민도 마찬가지. 그래서 매우 무난한 부분이고, 다시 한번 주의할 점만 살펴본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미적분, 기하해서 본인이 문과 계열인지 이과 성향인 학생인지 그거를 좀 약간 1학년 때 빨리 캐치를 해서 수학 준비를 좀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가 수능에서 언어 파트에서의 선택 과목인데 여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둘 다 선택해도 되겠지만 아무튼 이게 3학년 때 편제되어 있다. 이 정도가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야탁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가 매우 무난한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